안녕하세요. JTB 이야기씨 건강의 유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생식 특강을 마련했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오늘도 뭐 평상시보다 더 많은 방청 오신 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역시 한국대체의학연구소 김수경 소장님 모시고 또 생식에 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박은 씨는 지난주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기억이 남나요? 지난주에 주로 이 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아주 사소한 게 기억이 남아요. 몸이 피곤할 때는 저녁을 먹지 말고 굶고 자면 그 다음날 개운하다는 그 말씀이 좀 기억이 남습니다. 네, 피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예. 우리 저 세 사람 패널 세 분은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얘기도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제가 사실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이, 생식체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물만 먹어라. 왜 다른 거 이상한 걸 먹냐 해서 일주일 동안 물만 먹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생식을 빨리 듣고 싶은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피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피에 대해서만. 근데 선생님 강의 들으시려고 보신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25명이 방청객으로 왔는데 그 중에서 꼭 뽑아서 2분 오신 거예요, 지금. 저 빨리 오늘 생식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제 분명히 생식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네, 저도 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요즘 더더군다나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번 시간에 강의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뇌, 장부, 사지의 과로로 피가 더러워진다. 그래서 병이 생긴다. 오늘 그 병 고치는 방법, 피를 맑게 하는 방법, 그거 배울 거잖아요. 아, 선생님 빨리 만나고 싶죠? 당연하네요. 얼굴도 멋있으셨어요. 저도 지난주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콜라, 커피 다 치웠습니다. 좋은 물만 갖다 놨는데요. 오늘은 그 건강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지 정말 관심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세 분도 관심이 많은데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람은 왜 아플까라는 주제였고요. 오늘은 이제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나 음식에 대한 특강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매 순간 접하고 있는 음식 과연 올바른 건지 오늘도 생식 전문가이자 한국대체의학연구소장이신 김수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얼굴이 돼야 되는데 보고 싶은 얼굴이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스톱 칠 때 피 얘기 그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런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피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아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뇌의 피로 장부의 피로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피에 대한 메커니즘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장부가 피곤한 것 중에 여러 원인이 있지만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피를 나쁘게 만드는 것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많이 먹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보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많이 먹는 짐승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사람이 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게 됐느냐 하는 거는 그 내력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거의 먹을 만큼만 먹으면 안 먹어요. 손톱으로 배를 찔러가면서 먹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 뷔페 식당 가면은 한 번 더 갈까 말까 하면서 손톱으로 배를 찔러가면서 먹는 사람들은 이 세상 천지 사람보다 더 미련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돼지같이 먹는다는데 돼지는 위에 80%가 차면은 더 이상 안 먹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톱으로 배를 찔러가면서 먹는 사람들은 보면 120%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장부가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운동을 안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운동을 안 하면은 피가 돌지를 않죠.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 모악산이라도 올라가 보는 사람들, 그다음에 송강사 계곡이라도 다녀본 사람들은 초등학교 운동회 때 학교 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발 붙들어 매고 운동장 몇 바퀴 돌아가지고 파스 사와라, 지압해라 이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평소에 운동이라는 건 숨 쉬는 운동하고 밥 먹는 운동밖에 안 하던 사람들이 운동장을 한 2바퀴 뛰고 나면은 죽겠네,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 피로라는 건 어떤 면으로 보면 운동 부족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늘 걷거나 좀 뛰거나 이런 사람들은 피가 잘 돌기 때문에 근육이 늘 이렇게 이 수축 이완을 계속하기 때문에 피곤할 일이 안 생기죠. 그래서 뇌 피로, 오장육부 피로, 사제 피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먹거리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생식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다움이 없고 먹거리 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학문적인 배경을 뭐냐면 다움 건강이라고 합니다. 다움 건강. 인간다움.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덴티티입니다. 인간다움, 사람다움, 건강식품다움, 건강다움, 먹거리다움 이런 건데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거리다운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가 하는 걸 정리하면서 피에 대한 말씀을 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지금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이렇게 밥을 먹이고 앉았다. 하얀 쌀밥에다가 시장에서 사온 계란 노른자를 얹고 외간장으로 비벼가지고 거기다 버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주면서 햄 소세지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지금 밥을 먹이고 있다. 그 다음에 물르는 청량음료수 콜라라든가 사이다로 해서 먹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는 그 엄마는 정말 콩쥐 엄마보다 더 나쁜 엄마라고 생각해요. 친엄마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 이제 해로운 음식이라는 것이 왜 해로운 음식이냐는 거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걸 먹으면 나쁜데 먹이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지금 말씀드린 한 예를 놓고 설명을 한번 해 나가죠. 흰쌀밥. 우선 흰쌀밥이라는 것이 왜 나쁘냐. 흰쌀밥은 쌀 속에 15%만 먹는 것이 흰쌀밥입니다. 쌀이라는 거에 이렇게 들으면 여기 씨눈이 있고 이렇게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미를 놓고 보면은 현미에는 섬유질이 들어있고 씨눈 속에는 생명력이 들어있고 효소가 들어있고 비타민이 들어있고 미네랄이 들어있고 기타 우리가 모르는 이것이 조건이 맞으면 싹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현미 속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현미라고 생긴 거는 이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탄수화물만 15% 정도 남게 되는 거죠. 탄수화물. 이거면 달랑 요거만 먹는 거예요. 흰쌀밥을 계란 노른자에 지금 비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은 거의 다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이죠. 근데 이 계란 노른자 속에는 달기 먹은 것 중에 해로운 건 여기다 몰려들어 있어요. 사료 중에 들어있는 뭐 호르몬제라든가 농약 성분이라든가 항생제 성분이라든가 이런 건 다 노른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임신 7개월 돼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돼도 임신 7개월 분인들, 이분들은 이 똥배 속에 뭐가 들었냐면 기름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닭 잡아보면 창자 사이에 기름 덩어리 뭉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세상에 나쁜 건 다 몰려들어 있는 거예요. 독소 물질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몰려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기에서 그 릴리즈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똥배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계란 노른자 여기에 그런 성분들이 거의 다 닭이 먹은 나쁜 거는 계란 노른자 속에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노른자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외간장이라는 간장으로 지금 비벼주고 있다. 외간장은 별명이 3가지입니다. 화학간장이라고도 그러고 아미노산 간장이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산분해 간장이라고도 그럽니다.
여기 전주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전 좀 편해요. 왜냐하면 전주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먹거리가 잘 보존된 곳이기 때문에 전주 출신의 며느리들은 제가 알기로는 김치 못 담그는 여자, 장 못 담그는 여자는 전주 출신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이 여기 계시면 전주라는 그 지역 그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 화학간장, 아미노산 간장, 산분해 간장은 원료가 뭐냐면은 누에 번데기, 그 다음에 어류밥, 그 다음에 콩깨무, 그 다음에 목화씨 기름 짜낸 그 찌꺼기, 이것이 원료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지방질과 소위 말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원료가 간장의 원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지방질과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은 염산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HCl. 염산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이 단백질과 지방질이 분리가 되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가성소다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양잿물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이게 NaOH입니다. 이걸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지방질과 단백질이 분리가 돼가지고, 단백질이 염산으로 녹이고 가성소다로 중화를 시키니까 물에 녹는 거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소금을 집어넣고, 캐러멜 색소라고 아시죠? 캐러멜 색소 집어넣고, 플러스 뭐를 하냐면은, 여기다가 조미료를 넣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온 간장이에요. 이게 왜 간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로 비벼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걸로 끝난 괜찮은데 여기 있는 지방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방산과 그리세린이라는 것을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염산과 결합이 되면은 MCPD라는 성분하고 DCP라는 성분이 여기에서 독소물질로 이제 미량이지만 남아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을 갖다 씨 없는 수박으로 만드는 원료입니다. 여자는 배란을 못하게 하고 남자는 정자 생성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DCP라는 물질은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히 먹는 외간장이라는 소위 화학간장, 아미노산 간장, 산분해 간장 속에는 이것을 말하자면 간장을 한 목에 병째로 안 먹으니까 망정이지 병째로 먹으면 사람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씩. 그래서 이 간장으로 지금 비벼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먹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버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버터를 집어넣는데 버터는 속아 먹은 것 중에 제일 나쁜 거는 우유 속에 있는 기름 속에 다 이제 그 녹아 있는 거거든요. 나쁜 물질이라는 건 전부 기름 속에 녹게 되어 있습니다. 버터는 우유 중에 뭐 가지고 만든 거예요? 기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소위 그 생크림이라는 크림이 원래 그 버터의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풀을 뜯어 먹다가 먹은 제초제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성장 촉진 호르몬제라든가 유즙 분비 호르몬이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버터 속에 전부 녹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밥을 비벼서 이제 먹이면서 거다가 햄 소세지라는 걸 이제 또 이제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먹이네. 햄 소세지라는 게 돼지고기, 소고기인데 햄 소세지 속에는 아질산염이라는 그런 아주 그 식품 색깔을 그렇게 볼고래하게 내고 잘 보존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질소화합물인 아민과 결합이 되면 질소화합물인 니트로자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내는 그런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라나 사이다를 갖다가 이제 음료수로 먹이게 되면 콜라 한 병에는 설탕이 찻숟갈로 2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콩쥐 엄마예요? 팥쥐 엄마예요? 그 결과 그 사람의 뭐가 나빠지는 거예요? 애가 뭐가 나빠지는 거예요? 애의 피가 나빠지는 거죠. 거다가 이제 도시락 반찬을 또 이제 뭘 해주냐. 햄 소세지 기름에 튀기고 계란 프라이 해가지고 얹어주고 하얀 쌀밥에다가 그렇게 해주면은
애들의 피가 어떤 정도가 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피의 질이 형편없는 그런 피로 되는 게예요.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 거기다 그것만 먹나요? 이제 고기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성격은 포악해지고 정서 불안이 되고 안정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운동을 안 하고 하루 종일 과외 몇 군데 다니고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요번에 미국 가가지고도 그 미국 교민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가장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음식인데 그것이 전주 비빔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지테리안이라는 거 아시죠? 채식주의라는 베지테리안이 있는데 베지테리안을 연구를 해보니까 베지테리안 그 채식주의의 가장 본고장이 뭐냐? 그게 전주 비빔밥이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전주 일원에 사는 분들이 전주 비빔밥 같은 좋은 식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켜가지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급시키고 나아가서는 세계화까지 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전주 분들이 전주 비빔밥을 포기하고 고기를 먹는다든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인 음식 문화를 지녀나간다면 그런 바보는 정말 없을 거예요. 예?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나쁘냐 해요, 좋으냐 이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다 평소에 즐겨 드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즐겨 드시는 거죠. 평소에 즐겨 드시는 것들이 이렇게 나쁜 줄은 사실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요새 엄마들이 무슨 장남 못 담그는 걸 갖다 큰 벼슬로 알고 김치 못 담그는 거를 벼슬로 알아가지고 오죽해 옛날에 본인들이 장 담그고 김치 잘 담그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정에서 장 얻어다 먹고 김치 얻어다 먹으면 못 산다고. 그건 왜 그러면 스스로가 장을 담글 줄 알고 김치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된장은 1년 이상 숙성이 돼야 좋은 된장이 되고 간장도 5년 이상 숙성이 돼야 좋은 간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식문화를 지니고 있는데 요새 미국의 그런 그 인스턴트 가공식품 음식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마치 음식의 무슨 대표적인 것이 되는 양 애들이 말이죠. 그런 햄버거 같은 거 먹고 콜라 사이다 먹고 그냥 켄터키 치킨 같은 거 먹고 머리 노랗게 물을 들이고 바지는 질질 끌면서 이러고 다니고 말이에요. 이러고서는 과외만 들여하고 뭐 운동은 안 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부모님들이 다 그걸 용납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아주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한 소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음식들이 우리 주위에 흔히 깔려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나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쁘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저도 이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건 자기네가 뻔연히 나쁜 걸 팔면서도 이해관계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드는 걸 자기도 안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이제 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이렇게 흰쌀밥에다 계란 노른자 넣고 외간장으로 비벼가지고 버터 넣고 햄 소세지 튀겨가지고 먹는 이런 음식 문화가 우리 건강을 나쁘게 만들고 피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의 음식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하자면 대전제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소금 같은 거. 소금도 원래는 우리가 소금을 그냥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금을 그냥 먹질 않고 소금은 간장을 담그면 장 담글 때 소금을 넣는다든가 김치할 때 소금을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그것이 발효 과정에서 비소 중금속 같은 것이 다 날아간 다음에 그렇게 먹게 돼 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제염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소금 속에 여러 가지 바닷물을 말린 것이 원래 소금인데 소금 속에 여러 가지 성분은 다 버리고 정말로 염화 나트륨이라는 그 성분. 그러니까 NaCl이라는 이 성분에다가 뭐가 그러면 MSG라는 이런 모노소디움 그루타메이트라는 이런 조미료 같은 게 돼가지고 맛소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이런 습관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몸에 뭐가 깨지냐면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조금 얘기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해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신 산소와 우리가 마신 물과 우리가 먹은 음식이 영양화돼 가지고 산소가 돼 가지고 이 전해질 속에 용해가 돼 가지고 완행열차 같이 역마다 들려 가지고 줍니다. 산소 받으시오. 영양 받으시오. 그 주고 또 여기서 그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긴 탄산가스라든가 찌꺼기를 주시오.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싣고 또 다음 역에 들려서 한 군데도 거치는 데가 없어요. 그냥 통과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것이 뭐예요? 이게 삶이에요. 이것이 신진대사입니다. 만약에 여긴 주고 여긴 안 주면 여긴 굶어 죽어요. 예? 또 여기 주고 여기 안 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느 세포 한 세포도 거르지 않고 주고받고 해가면서 사는 게 그 삶이기 때문에 그 주고받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해질 균형이에요. 전해질 밸런스입니다. 근데 이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면 사람은 못 살게 돼 있거든요. 그 흰소금을 그냥 막 먹는다 그러면은 흰소금이 전해질 밸런스를 깨버리거든요. 그러면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면 못 살게 돼 있기 때문에 뼛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라든가 우리 몸에 저장된 영양소라도 다 뽑아다가 전해질 밸런스를 맞추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뼈가 이제 숭숭 뚫힌다 그러잖아요. 골다공증 또는 골조성증이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임신을 해가지고 태아가 엄마 몸에 있는 영양을 무자비하게 뺏어가니까 뭐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죠. 전해질 균형이 깨지니까 엄마 뼛속에 있는 성분까지도 전부 뽑아다가 전해질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엄마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전해질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는 건 이것만 깨지는 아니다. 설탕을 먹어도 깨져요.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뭐를 뺏어가는지 아십니까? 칼슘을 뺏어나가는 거예요. 칼슘을 뺏어나가니까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잇몸에 있는 잇 속에, 이빨 속에 들어있는 칼슘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 많이 먹으면 이가 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만 상하겠느냐 이게 뼈도 상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히 먹는 소금, 무심히 먹는 간장, 무심히 먹는 설탕. 설탕을 그냥 맨설탕으로 퍼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설탕에다 커피 타먹는 민족이에요. 커피 한 숟갈에다 설탕 3숟갈을 타먹으면 설탕에다 커피를 타는 거예요. 커피에다 설탕을 타는 겁니다. 네? 그렇죠? 커피 3숟갈에다 설탕을 1숟갈 탄다면 이건 커피에다 설탕을 타는 거지만 커피 1숟갈에다 설탕 3숟갈 타는 건 설탕에다 커피 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탕 냉면에도 설탕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 다 먹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요. 여기 전주가 한국 음식의 본고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음식 문화에는 튀김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강정약과 같은 한과 종류의 튀김 문화가 있지만 그건 어느 때입니까? 큰일 때 해가지고 간단히 먹어요. 강정을 그걸로 배를 불릴 리도 없고 약과는 기름에 절여 있어가지고 한 개만 먹으면 웬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2개 이상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을 부칠 때 기름을 바를 때 소뚜껑 뒤집어 놓고 무 자른 거라든가 배추 밑둥이라든가 솔가지로 해가지고 기름을 살살살살 발라가지고 이형제 개념으로 기름을 썼었던 거죠. 전주 비빔밥에 참기름을 넣어도 그저
기름 냄새 날 정도로 약간 넣고 마는 거지. 거기다 참기름 들이부어가지고 먹는 전주 비빔밥 나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식용유라는 문제가 식용유가 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식용유가 아주 보편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기름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밥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보면 국수 전골 같은 걸 먹는다든가 이런 거 먹다 보면 밥을 비벼주는데 기름을 갖다 왕창 부어가지고 이게 기름에다 밥 말아 먹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밥 만들어 먹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튀김 문화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근데 기름은 사실은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어떻게 산패가 된 거예요. 공장에서 나올 때 이미 산패가 된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또 끓이네? 끓여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튀겨 먹으면은 우리 몸에 유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릭이라는 게 프리레디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리기가 이 기름하고 결합이 되면은 우리 몸의 세포를 산패시키는 주범이 돼요. 세포를 죽이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요새 그렇게 간질환이라든가 콩팥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 심지어는 암까지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식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먹어야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의 전통 음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 음식을 버리고 자꾸 서양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서양 음식을 본떠서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음식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햄버거라는 것이 원래는 함부르크 몰드입니다. 함부르크라는 건 저 독일에 있는 유명한 항구입니다. 항구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어떤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빵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고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져가지고 그저 서서 왔다 갔다 먹는 음식이 그 햄버거거든. 그러니까 햄버거 그냥 먹으니까 안 되니까 우유라도 마셔야 되고 콜라도 마셔야 되는데 이것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음식의 주종이 되다시피 하니까 마치 미국에서 먹는 음식은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나빠지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피가 나빠지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피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피가 나빠지는데 이 나빠진 피를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피를 좋게 하느냐. 적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적게 먹고 건강하게.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적게 먹고 건강하게 살 것이냐 하는 이 명제가 여러분들과 저하고 나눠야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또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수 없이 또 이 적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일러드려가지고 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적게 먹고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가 좋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결론을 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오늘 생식에 대한 얘기를 빨리 듣고 싶다 그랬는데 그 생식에 대한 얘기를 생식을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생식이 뭐냐 하는 거 이전에 우리 몸의 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먹거리 다음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누가 좋다고 하면 크게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귀신 듣는데 떡말을 못한다고 말이죠. 누가 좋다고 하면 그 얘기 듣고 이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먹다가 병을 키워가지고 고칠 것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은 몸에 좋다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산 사람 한번 데려와 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아는 몸에 좋다는 거 곰 발바닥이 좋으네, 예? 해구신이 좋으네, 뱀탕이 좋으네, 좋다 그런 거 그거 먹고 건강 회복한 사람이 있느냐는 게. 그건 뭐냐면 먹거리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 먹거리 다음이 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거리 다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아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먹거리답게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건강하게.
가까이는 내 가족을 건강하게 만드느냐 하는 쪽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먹는 게 뭔지, 자기 가족이 먹는 게 뭔지, 이렇게 먹거리 다음을 모르면서 누가 생식 좋다 그러면, 생식. 또 누가 뭐 좋다 그러면 그거 와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먹거리 다운 먹거리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 그 먹거리 다운 먹거리를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피를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안 잡히면 누가 이 얘기하고 이리 가고 저리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저리 쏠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만난 암 환자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약국을 차릴 만큼 약도 가지고 있고 건강식품점을 차릴 만큼 건강식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식단을 보면은 30분 간격으로 먹을 것이 쫙 써 있는데 건강한 사람도 30분 간격으로 먹으라고 들이대면은 살아야 못 살게 돼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먹거리에 대한 정체성, 먹거리 다음이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적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생식에 대한 결론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면서 제 개인 스스로도 반성이 많이 됩니다. 항상 저녁에 먹고 자다가도 또 야참 먹게 되고 좀 먹다 지쳐서 잠이 드는데 먹는 생활 습관이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강의 들으면서도 이제 몇몇 분들은 먹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잘 소화만 시키고 섭취만 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못 먹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그 75년도 이전에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는 인사가 진지잡섰어요 하는 게 인사였지 않습니까? 밥 먹었느냐 그럴 때 이제 못 먹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계층 지금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집념이 아주 강하죠. 거기에다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중에 먹는 즐거움이 이제 제일 큰 즐거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외국의 경우를 보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음식이 거의 주식처럼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겉보기에는 저희 한국 사람들보다 더 키도 크고 건강해 보이거든요. 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국 사람들 중에 80%는 중환자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사람들은 지금 미국의 심장병 환자는 2억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1억 이상이 심장병 환자고 골다공증 환자가 2,500만 명이고 예? 비만 환자가 한 50% 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미국의 내용입니다. 겉으로만 그렇죠. 건강해 겉으로만 보인다는 건강해 얘기겠네요. 병을 많이 네, 그럼요. 근데 저 어릴 적에는요. 예. 최고로 그 외식할 때 인기 순위 베스트 1 예. 자장면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햄버거나 네. 이렇게 뭐 피자. 치킨, 피자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사실 걱정은 많이 되면서도 네. 먹일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뗐으니까. 근데 이거를 덜 먹이기 위한 그리고 먹이더라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그거는 집에서 엄마들이 좀 성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그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뭐 장아찌 문화라든가 뭐 장조림 문화라든가 볶은 고추장 문화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입맛을 좀 들여놔야지만 됩니다.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외식 문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애들이 잘 안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집에서 키우는 이제 손자한테 생후 5일째부터 이제 생식을 먹여가지고 키웠는데 지금 21개월 된 애가 잡곡밥에다가 마늘 장아찌 같은 거 해서 먹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초콩도 먹고, 예?
제가 먹으려고 마늘을 그 설탕에다 점여가지고 먹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21개월 된 애가 먹어요. 그리고 이제 걔는 특징이 과자 잘 안 먹고, 고기 잘 안 먹고. 근데 뭐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어떤 습관을 들여서 키우느냐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요, 과거 인스턴트 씨도 아이 기르고 있잖아요. 저희도 마늘 장아찌에다가 먹습니다. 아, 사실이에요. 근데 인스턴트 음식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네.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편리하니까 자꾸 이게 먹이게 되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 몸에 해로운지 알고 싶거든요. 얼마만큼 해로우냐는 게 인스턴트 식품은 먹는 거에 비례해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기분이 좋을 때 라면을 먹는 거하고 기분이 나쁠 때 라면 먹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기분이 좋게 살질 못하고 아주 분노해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나쁘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다가도 신경질 한번 팍 나면은 밥 마시고 뭐고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즐겁게 먹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제일 나쁜 음식은 과식입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고, 제일 좋은 음식은 금식이에요. 네? 즐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식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인스턴트 가공식품은 먹는 거에 비례해서 그런 만큼 피가 나빠진다는 사실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과식이 좋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네. 아까 그 손톱으로 배 찔러가면서 먹는 사람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죠. 우선은 그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그 절제예요, 절제. 근데 그 담배 못 끊는 사람들 보면은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이제 식탐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소식하는 사람이 있고 대식가가 있는데, 소식하는 사람은 화가 나면 밥을 굶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화가 나면 먹는 걸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배가 고파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고, 배고프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고, 예? 이제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 같이 먹는 거를 즐기는 사람에게 조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에 대한 절제라는 건 자기 자신이 컨트롤 해야지. 입에 들어가는데 그만 먹어. 이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많이 먹으면 나쁘다고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뷔페 식당에서 한 번쯤 더 갔다 왔으면 좋을 걸 할 때 안 가는 습관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다가도 한 숟갈 더 먹었으면 할 때 그 한 숟갈 안 먹는 거. 그다음에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졌냐면, 음식을 먹다가 남기면 어른들이 야단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싹쓸이를 해야지만 이제 미덕으로 알았는데,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을 만큼만 먹고 일정량 이상 되면 안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왜 밥을 뜰 때부터 먹을 만큼만 떠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막 이렇게 한 고봉이라 그래가지고 한 그릇 다 떠가지고 주면은 사람은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또 먹다 남기는 것이 신뢰로 생각하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음식 문화는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식탐이 많아서도 그 머슴 밥을 먹고 있는데 조금씩만 먹어야 될 것 우리 같습니다. 방청객에 계신 분들도 배고프면 못 자 같이 동감을 하시면, 배고프면 못 자 싹쓸이 하신다면 맞아 막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시는 것 밥 같아요. 먹을 때 그 꼭 마지막 한 수저 더 먹고 덜 먹고 그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 이제 먹지 예. 말아야 될 거 한 수저 더 먹고서는 그거 먹지 말걸 하고서는 껄껄 하잖아요. 괜히 먹었다. 그러게요. 자, 이제, 다음 주 이제 한 주, 약속된 시간 한 주 남았는데,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완결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요즘 그 신세대 엄마 아빠들 보면은 이제 아이들 기르면서 될 수 있으면 인스턴트 음식 안 먹이고 또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 먹이지 않고 김치라든지 우리 고유 음식 먹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가씨 가정처럼 뭐 장아찌도 주고 글쎄요 이제 학교에 가면은 또 뭐 왕따 당할 수도 있는데 입맛이 벌써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또 가릴 음식은 가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임정용 씨도 애가 둘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좀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제가 그 제일 싫어하는 한자 수거가 작심 3일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한자 수거가.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저하고 같이요. 일주일간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계속 비슷하게 음식을 먹어서요. 외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과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일주일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만 먹고 살겠습니다. 한 달 정도로 약속을 하죠. 한 달이요? 예. 작심 뭔가 3일만. 변화를 보려면 한 달 후에. 한 달? 한 달. 좋습니다. 한 달. 그래서 한 달. 네. 그래요. 자, JTB 이야기쇼 건강 3주 특집으로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